우리 몸의 모든 근육은 전기 신호가 있어야 수축을 합니다.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인 뇌파는 신경을 따라 해당하는 근육으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뇌사 상태가 되어도 심장은 뛰죠. 그 말은 심장 자체가 전기 신호를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장은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쪽을 심방이라고 하고 아래쪽을 심실이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오른쪽 심방 윗부분에 심장박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심장박동기는 우리 몸의 요구에 따라 맥박을 느리게 하기도 하고 빠르게 하기도 합니다. 심장박동기에서 발생한 전기신호는 먼저 심방을 수축하도록 자극하고 심장 중간에 있는 연결 통로를 통해 심장 아랫부분으로 내려가서 심실을 수축하게 자극을 합니다. 이것이 정상 전기체계입니다. 전기체계가 제대로 활동할 때 심방에서 피를 짜서 심실로 내려보내고 심실에서 피를 온몸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맥은 부정맥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이름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 심방 뭐뭐라 하면 심방에서 부정맥이 생겼다는 의미죠. 심방세동이라는 병은 심방에서 세동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심방세동은 심방의 전기신호가 분당 300번을 넘어갑니다. 정상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손뼉을 친다면 1분 동안 100번도 치기 어려울 겁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신호가 300번 이상이 되면 제대로 수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축하지 못하고 그냥 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명이 가늘게 떤다는 의미인 세동이고 심방에서 나타나서 심방세동인 것입니다. 심실의 전기신호가 300번 이상이 되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심실세동인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부정맥입니다. 하지만 심방세동은 급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행히 분당 300회 이상의 전기신호가 심실로 다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심장 아래 위를 연결하는 전기 통로가 하나라서 병목 현상으로 대부분 절반 이상이 걸러지게 되어 심실의 맥박수는 보통 분당 100에서 150회 정도가 됩니다. 심방세동의 문제는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심방의 수축은 심장에서 몸으로 나오는 혈액의 3분의 1 이상을 밀어줍니다. 심방세동이 생겨서 심방이 수축하지 못하면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심실이 감소된 혈액의 양을 보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실의 기능이 떨어져서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서 심부전에 빠지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뇌졸중의 발생 위험입니다. 심방이 수축을 하지 못하게 되면 피가 고이고 소용돌이가 생기게 됩니다. 고인 물이 썩듯이 고인 피는 피떡, 즉 혈전을 만들게 되고 혈전이 떠내려가서 아무 혈관이나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가장 잘 막히는 부분이고 이럴 경우 뇌졸중이 생기게 됩니다. 심방세동의 증상은 사람에 따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이 심하게 뛰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전과 달리 운동 능력이 떨어졌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뇌졸중이 첫 증상으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어지러움이나 쉽게 피곤해지는 증상만을 느끼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상당수의 환자들이 아무 증상이 없이 건강검진에서 찍은 심전도로 심방세동을 진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없더라도 뇌졸중이나 심부전의 위험성은 증상이 있는 환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심방세동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정상맥으로 전환을 시도할 것인지와 함께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새로운 항응고제를 복용할 수 있는지를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